안녕하십니까. 오모리 일본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요, 기초일본어 문법 9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 비교 선택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택, 뽑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 선택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떤 뭔가 이렇게 그 문장을 암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나니나니 또 도찌라가 나니나니 데스까? 이게 패턴이에요. 이 문장의 패턴에 틀에다가 끼워 맞춰서 집어넣으셔서 말하시면 됩니다. 또라고 하는 거, 이 또라고 하는 것은 조사예요. 처음 보는 조사죠. 와도 되고요. 과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뭘 집어넣는 것이냐? 명사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명사. 두 개의 명사를 비교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찌라 어느 쪽이라는 말이 해석이거든요. 선택하라. 그래서 비교 선택 구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런 문법적인 용어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나니나니 또 도찌라가 나니나니 데스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스까로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대답할 때도 이게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에다가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니나니노 호가, 여기서 이 호라는 말만 따로 보셔야 돼요. 이 호가 뭐냐 하면 뭐뭐뭐뭐 쪽 또는 뭐뭐뭐뭐 편이라는 뜻을 가리켜요. 명사예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무엇을 집어넣는다 그랬었죠? 노. 그래서 앞쪽에 이 두 가지 명사를 비교할 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 명사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노 호가 나니나니 요리. 이 요리라고 하는 말도 조사예요. 뭐뭐 보다 그리고 뭐뭐 합니까? 이렇게 해요. 이 문장의 패턴 안에 일본어로는 왁구라고 하죠. 이 왁구 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는 문장으로 보시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문장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후지산도 소락산도 도찌라가 다카이 데스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카이라고 하는 말은 이로 끝났죠? 이로 끝나면 무엇이라고요? 형용사. 다카이의 뜻은 크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십니다.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다. 두 번째, 높이가 높다. 세 번째, 키가 크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세요. 다시, 비싸다, 높다, 키가 크다. 다시 한번, 비싸다, 높다, 키가 크다.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나중에 또 나오면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는 아직 기초이니까요. 기초에 맞게. 여기서는 당연히 무엇일까요? 높이가 높다. 후지산과 설악산과 이 두 개 중에서 비교를 하여서 도찌라 어느 쪽이 높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후지산도 설악산도 도찌라가 다카이 데스까? 후지산도 설악산도 도찌라가 다카이 데스까? 자, 그러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야 되겠죠? 어떤 것이 높은가? 후지산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 산에는 3,000m 넘는 산이 없어요. 전부 2,000m 미만이죠. 설악산도 2,000m 미만, 그러나 후지산은 3,7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지산이 높죠? 그러면 후지산, 높은 거 물어봤으니까 후지산 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택 뽑습니다. 후지산의 호가 후지산 쪽이 소락산 요리 설악산보다 다카이 데스 높습니다.
답을 해볼까요? 후지산의 호우가 소락산 요리 다카이 데스. 후지산의 호우가 소락산 요리 다카이 데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 국어도요. 말 안 해도 되는 게 있죠. 생략하고 안 해도 되는 거. 일본어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소락산 요리 이 말을 빼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빼고 할게요. 후지산의 호우가 다카이 데스. 이렇게만 대답하셔도 되는데 호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리라는 말은 생략할 수 있다. 후지산의 호우가 다카이 데스. 후지산 쪽이 높습니다. 당연히 설악산보다 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므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문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법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문장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문법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회화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문법을 배우는 이유도 회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회화적으로 공부하십니다. 문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일본어도 한국어도 도치라가 무즈카시 데스か? 자, 무즈카시 역시 이로 끝났습니다. 한자는 어려울 난자죠. 어렵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일본어와 한국어와 두 개 중에서 비교를 하여서 도치라 어느 쪽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일본어도 한국어도 도치라가 무즈카시 데스か? 일본어도 한국어도 도치라가 무즈카시 데스か? 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 뽑으셔야 돼요. 일본어가 어렵다. 그러면 일본어. 한국어가 어렵다. 그러면 한국어를 뽑으세요. 자, 한국어가 어렵다고 뽑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한국어의 호가 일본어 요리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생략하고 한국어의 호가 무즈카시 데스. 한국어의 호가 일본어 요리 무즈카시 데스. 한국어 쪽이 일본어보다 어렵습니다. 한국어가 구조가 더 어렵다고 해요. 사실상.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어 배우기는 얼마나 쉽겠어요. 쉽습니다. 처음에는 라는 조건이 달기는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하십니다. 그 패턴에다가 그대로 맞추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문장만 바꿔주세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하나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링고또, 자, 링고, 사과라는 명사입니다. 메론또, 자, 메론, 가타카나 썼어요. 외래어는 가타카나. 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히라가나는 일본어만 사용할 때 히라가나를 사용합니다. 가타카나는 어떨 때 써요? 대표적인 말이 어떤 말, 외래어일 때는 가타카나 씁니다. 네, 메론은 일본어가 아니죠? 예, 그러므로 가타카나를 표기해요. 그 다음에 의성어를 나타낼 때, 그 다음에 의태어를 나타낼 때,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경우는 다 그런 경우도 아닌데 가타카나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가방이라고 하는 경우. 원래는 가방이 그게 외래어에서 나왔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바코. 그것도 히라가나로도 많이 쓰여져 있지만 가타카나로도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강조해서 보이고 싶을 때는 가타카나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어졌지만 예전에 전보를 치잖아요. 우체국에 가서 그럴 때 전보문도 카타카나로 썼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말이 무엇이다? 외래어,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예, 그런 것도 어차피 일본어로 봤을 때는 외래어가 있잖아요. 일본 사람 이름 말고 외국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외래어 지명 같은 거, 인명 이런 거 같은 거, 국명 이런 것은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링고또 메론또 도치라가 다카이 데스か? 자, 이번에 다카이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알아차리셔야 돼요. 비싸다, 높다, 키가 크다. 세 개의 뜻 중에서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비싸다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사과와
메론과 어느 쪽이 둘 중에서 비쌉니까? 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싼 쪽. 메론이 비싸죠? 메론の 方が 자, 링고 요리 아예 생략해 버리겠습니다. 타카이 데스. 비쌉니다. 답을 했습니다. 메론の 方が 타카이 데스. 물어볼게요. 링고 또 메론 또 도치라가 타카이 데스까? 메론の 方が 타카이 데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될 포인트는 비교할 때 쓰는 거, 명사와 명사 두 개 중에서 도치라 반드시 쓰셔야 돼요. 어느 쪽이 나니나니 데스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을 하실 때는 명사노 호가 나니나니 데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리는 생략할 수 있다. 오늘은 비교 선택 구문, 도치라에 대한 용법, 명사노 호 답할 때 쓰는 용법, 이 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비교 용법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시간에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今日はここま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じゃ、またね。